안녕하십니까, 최주부입니다. 사회초년생인 신규 교사들은 학교 적응, 각종 업무 처리, 동료 교사와의 관계 형성, 자기개발 등 생각보다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투자를 위해 미리 준비할 것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도서뿐만 아니라 TV,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에 따라 투자의 결과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사회초년생인 신규 교사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하고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탑5를 정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탑1. 한국교직원 공제에 가입입니다. 한국교직원 공제에는 전국 교직원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입니다. 은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저축제도를 이용하며 대여제도, 보험제도, 복지 서비스 등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교직원 공제의 장점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성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교직원 공제에 장기저축급여를 신청하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감자 신청도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나이스에서도 가능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관련 메뉴는 있지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금리와 저율 과세입니다. 이 표는 2021년 2월 26일에 은학연합회에서 조회한 예금 상품의 금리 비교표입니다. 12개월 즉 연복리의 경우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것도 1.5%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에 대해 붙는 이자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5.4%입니다. 교직원 공제에는 연복리 3.74% 그리고 저율 과세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장기간 운영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입 축하 기념품, 결혼 기념품, 출산 축하금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면 교직원 공제 예식장이나 지경 호텔을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휴병원, 문화공연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만 가능합니다. 대학병원 의사 및 간호사나 무기계약 직원도 포함되지만 임시직 또는 조건부 근로계약자는 가입이 안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도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입 순서는 일단 홈페이지에서 장기저축급여 가입을 하면 회원번호가 나옵니다. 금액은 59자 3만원부터 1500구자 90만원까지 가능하니 일단 가장 적은 59자로 신청 후 나중에 증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에서 교직원 공제비가 납부 처리가 되면 이후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일단 가입 축하 기념품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탑2 월급 통장 개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왜 탑2에 올렸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주변 많은 교사들이 단위 농협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이면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는 통장을 개설하라는 의미에서 탑2에 넣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협의 차이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농협은행은 제1금융권으로 간판에 NH농협은행 땡땡 지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탑4에 나올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으로 간판에 땡땡농협 땡땡 지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사용할 급여 통장이라면 안정적이고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이 가능한 제1금융권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월급 통장 개설 시 고려해야 할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실에서 월급 통장으로 가능한지 여부부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령받았을 때에는 농협 통장만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다양한 은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이면 제1금융권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통장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제1금융권 통장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통장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 시 그리고 현금 인출 시에 수수료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별로 월급 통장으로 사용을 추천하며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으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금리가 높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금리로 인해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지만 단 0.01%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탑3 CMA 계좌 개설입니다. 자유입출금 통장만큼 CMA 계좌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자율이 높습니다. 또한 매일 이자를 나눠서 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둘째, 투자 맞춤형 계좌입니다. CMA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월하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동이체나 계좌이체 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 시에도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넷째, CMA가 투자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 작성 및 재테크를 하게 될 텐데 그 시작이 바로 CMA 계좌 개설입니다. CMA 계좌 개설 방법은 지점 계좌 개설과 비대면 계좌 개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PC,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PC로 삼성증권 가입 시 첫 화면과 스마트폰으로 미래에셋대우증권 가입 시 첫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월급 통장이나 CMA 계좌를 개설 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수수료가 붙는 보험료 인증서 대신 무료인 은행보험용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셔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월급 통장과 CMA 계좌를 개설한 이후 운영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금융권의 월급 통장을 개설하여 월급이 들어오면 청약저축, 적금, 신용카드, 공과금 등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와 안정적인 저축 상품을 위한 통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CMA 계좌를 하나 개설하여 자동 입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CMA 계좌는 주식, 연금, 펀드, ETF 등 투자를 위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더 많은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월급 통장과 투자를 위한 계좌는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탑4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입니다. 쉽게 청약저축이라도 불리는 이 상품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건이 된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 및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점은 첫째, 순위요건 충족 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분양 시 유리합니다. 둘째는 다른 일반 예금 상품에 비해 높은 금리입니다. 현재 2년 이상 가입 시 연 1.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소득공제입니다. 의외로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계속 불입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상품입니다. 다음 개설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가능합니다. 주거래은행인 월급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지점에 방문해서 계좌 개설 시에는 신분증과 최소 납입 금액인 2만원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 이미 발급받은 은행이나 증권사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탑5 보장성 보험 가입입니다. 누군가는 보험은 전혀 필요 없는 돈 낭비라고 할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보험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필요성이나 안전장치의 한 수단으로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제 의견은 참고로만 들어주시고 혹시나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실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은 후 스스로의 판단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교사들이 가입을 고민해야 하는 보장성 보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손보험입니다. 2021년 7월이 되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개정됩니다. 따라서 일단 착한 실손보험을 가입해 두고 4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해서 유지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진료, 건강검진 횟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이 불리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은 같은 상품 내에서 특약으로 한꺼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운전자 보험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운전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에도 보상을 해주는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신규 교사가 바로 준비해야 할 것 탑5를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안내드린 것들은 교사라는 직업을 떠나 모든 사회초년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니 꼭 관심을 갖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빨리 준비할수록 장기적으로 더 좋습니다. 무엇인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막연하였던 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